혹시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완벽한 취침 시간이 있을까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이른이 넘었거나 황홍이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경험을 쌓은 수면 전문가로서 올바른 취침 시간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특히 노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수면 부족, 낮은 에너지 수준, 만성 건강 문제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언제 잠자리에 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더 나은 수면과 더 중요한 건강을 달성할 수 있는 과학적 비결을 공개할 것입니다. 수면 시간을 조정한 노인들이 몇 주 만에 기억력, 심장 건강, 에너지 수준에서 개선을 보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변화를 통해 놀라운 결과를 얻은 실제 환자들의 성공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으며 이 영상을 즐기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귀중한 교훈을 계속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영상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로 하나라고 남겨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0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셔서 제가 어떻게 개선하고 더 나은 영상을 만들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수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도 자주 간과되는 변화는 바로 수면 패턴입니다. 70살이 되었을 때의 수면 피로가 50살 때와 다를 뿐만 아니라 거의 완전히 재구성된다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어떻게 쉬는지를 좌우하는 깊은 생물학적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인 환자들을 20년 동안 치료하면서 저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수면이 어떻게 섬세하게, 때로는 가슴 아프게 변화하는지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저를 찾아와 왜 예전처럼 잠을 잘 수 없을까요? 또는 하룻밤 푹 자고 나서도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라고 좌절하며 묻습니다. 이런 질문은 거의 매일 듣는 질문이며 그 답은 우리가 황홍이에 접어들면서 몸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복잡한 생물학적 변화에 있습니다. 2024년 수면재단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70살 이상의 성인의 65%가 수면 각성 주기에 상당한 변화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통계는 단순히 인식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를 더 깊이 탐구하도록 초대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노인들이 수면 문제를 겪고 있으며 몸 안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는 단순히 나이 드는 과정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몸의 기능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노화는 점진적인 쇠퇴가 아니라 건강과 웰빙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제고하도록 요구하는 일련의 조정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75살의 은퇴한 교사 김 씨는 눈에 띄게 좌절한 채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김 씨는 항상 활력의 상징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 한 잔과 함께 신문을 읽으시고 건강에 대해 거의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수면 문제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선생님, 항상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데 이제는 달라요. 밤에 여러 번 깨어나고 잠을 자도 완전히 회복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라고 눈에 띄는 무력감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정한 걱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검사를 하고 그의 병력을 검토한 후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70살이 되면 뇌에서 깊은 수면 파동이 50대, 때보다 40%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김 씨처럼 많은 노인들이 몇 시간 동안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된 느낌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몸이 젊었을 때 즐겼던 회복적인 깊은 수면 단계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 진료실에서는 이 문제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70살 이상의 환자 중 약 80%가 수면 시간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가장 자주 듣는 불만은 저녁에 더 일찍 피곤해지는데 너무 일찍 자는 것 같아 버티다가 더 늦게 자고 다음날 아침에 후회해요. 라는 것입니다. 익숙한가요?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며 많은 노인들이 매일 겪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 뒤에는 흥미로운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는 일찍 졸음이 몰려오는데도 본능적으로 싸우게 되는 걸까요? 2024년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는 이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수면을 돕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생성이 변화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밤에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일찍 생성됩니다. 이는 고장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나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에 적응하는 우리 몸의 방식입니다. 내부 시계, 즉 일주기 리듬이 멜라토닌의 변화에 맞춰 조정되어 더 이른 수면 시간을 신호합니다. 이 발견은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수면 일정이 사회적 규범이나 개인 습관과 더 이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나쁜 수면에 운명 지어줬다는 뜻이 아니라 수면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건강을 회복하는 열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자연 리듬에 맞춰 수면 패턴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회복적인 수면을 보장하는 데 더욱 중요합니다. 하버드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자연스러운 변화에 맞춰 취침 시간을 조정하면 수면의 질과 전반적인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영양 요구가 변하는 것처럼 수면 요구도 변합니다. 이는 우리 몸이 우리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단계에 적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를 빨리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몸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몸이 겪고 있는 자연적인 주기를 존중하는 것이지 더 이상 몸의 필요에 맞지 않는 일정에 맞추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많은 노인들이 이러한 변화를 수년간 쌓으며 피로를 단순히 견뎌내거나 몸이 예전의 수면 루틴에 맞추도록 강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자연 리듬에 맞추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더 회복된 느낌을 받고 정신이 더 맑아지며 감정적으로 더 균형 잡힌 상태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수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활력을 되찾고 정신적 명료성을 유지하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생물학적 변화에 맞춰 취침 시간을 조정하는 실용적인 전략을 공유하여 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회복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변화가 모든 차이를 만들어 불면의 밤을 회복의 수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을 개선하기에 늦은 때는 없으며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몸의 자연 리듬에 맞춰 더 나은 수면과 밝고 활기찬 미래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함께 탐구해 봅시다. 수면 주기를 더 나은 방향으로 재설정하는 비결을 밝혀가면서 계속 함께 해주세요. 만약 제가 취침 시간에 마법의 창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 시간대가 건강을 최대 45%까지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특히 노인 돌봄의 맥락에서 수면을 연구하는데 제 직업 생활의 많은 부분을 바친 사람으로서 타이밍이 모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특히 70살이 넘었을 때 수면의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단순히 얼마나 오래 자는가가 아니라 언제 자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올바른 타이밍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건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시고 이 교훈들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 하나라고 댓글을 남겨주셔서 여전히 저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이 획기적인 발견은 2024년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노인들의 수면 패턴에 대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혁신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취침 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 사이로 조정한 노인들의 73%가 수면의 질이 현저히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취침 시간을 이 황금 시간대로 옮기는 것만으로 수면의 질이 무려 45%나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행이나 무작위 추천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수면 타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데이터입니다. 그렇다면 왜 밤 9시에서 10시 사이일까요? 왜 이 특정한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 이유는 몸의 자연 리듬이라는 깊이 근본적인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오케스트라로, 내부 시계를 지휘자로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이 리듬은 더 민감해지며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취침 시간을 이 자연 리듬에 맞추면 모든 것이 더 쉽게 제자리를 찾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명인 김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만성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밤잠을 자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 뒤척이며 점점 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대화 중에 그녀는 "저는 40년 동안 자정에 잠자리에 들었어요. 왜 이제 바꿔야 하죠?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가 변화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늦게 잠자리에 들었고 그 습관을 깨기가 불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해 보도록 부드럽게 권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익숙한 것보다 단지 30분 일찍인 밤 9시 반으로 취침 시간을 정했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2주 만에 김 씨는 약물 없이 밤새 잠을 잘 잤다고 보고했습니다. 더 이상 밤중에 여러 번 깨어나지 않았고 낮 동안 더 회복되고 활기찬 느낌을 받았습니다. 변화는 너무나 깊어서 몇 주 후 그녀는 저에게 돌아와 "이걸 몇 년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정말 인생이 바뀌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이런 일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 씨에게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클리닉에서는 6달 동안 심층 연구를 진행했으며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황금 시간대에 취침하는 500명의 노인 환자들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참가자의 80% 이상이 잠들기가 더 쉬워졌다고 보고했으며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었습니다. 거의 75%가 밤중에 깨어나는 횟수가 줄었다고 보고했으며 이는 단편적인 수면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큰 안도감을 줍니다. 하지만 정말로 놀라운 부분은 거의 70%의 환자들이 다음날 훨씬 더 활기찬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면 문제로 고생하는 노인들에게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거의 3분의 2의 환자들이 수면 약물을 줄이거나 심지어 끊을 수 있었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잘 수 있는 자유를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몸의 자연 수면 리듬에 맞추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간대 밤 9시에서 10시 사이가 그렇게 잘 맞을까요? 그 답은 우리 수면 각성 주기를 지배하는 호르몬의 복잡한 춤에 있습니다. 2024년 스탠포드 대학의 획기적인 연구는 정말 흥미로운 것을 밝혀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호르몬 주기가 변화합니다. 특히 70살 이후에는 수면을 신호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저녁에 더 일찍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각성을 신호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아침에 더 일찍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몸의 내부 알람 시계가 이동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더 일찍 깨우고 저녁에 더 일찍 잠을 신호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수면의 비결은 취침 시간을 이러한 자연적인 호르몬 주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면 본질적으로 몸의 수면 파도를 완벽한 순간에 잡는 것입니다. 이는 서핑과 같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파도가 지나가고 따라잡으려 애쓰게 됩니다. 하지만 흐름에 몸을 맡기면 수면이 쉽게 찾아옵니다. 환자들에게 이 점을 설명할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이 피곤해질 때 몸이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저녁 일찍 찾아오는 피로는 몸이 쉬어야 할 때라는 지혜입니다. 이러한 신호에 저항할수록 양질의 수면을 취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늦게까지 깨어있던 분이라면 이 변화를 받아들이시길 권합니다. 이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변화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일찍 잠자리에 들면 사회활동이나 TV 프로그램 혹은 단순히 조용한 시간을 즐기는 것을 놓칠까 걱정합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히 이해합니다. 사회는 종종 늦게까지 깨어 있으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특히 특정 루틴에 맞춰 삶을 구축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면의 질은 사회적 규범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좋은 밤잠의 깊은 이점을 깨달은 후 환자들이 얼마나 빨리 저녁 루틴을 조정하는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이는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우선시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삶의 모든 것을 더 좋게 만듭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수면 시간을 최적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건강상의 이점을 더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인지 기능 향상에서 심장 건강 개선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수면 타이밍의 긍정적인 효과는 정말로 놀랍습니다. 불면의 밤으로 고생하고 계시거나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킬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황금 시간대 수면 창이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건강과 에너지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시도해보세요.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상상해보세요. 단순히 취침 시간을 변경함으로써 인지 저하 위험을 32%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먼 미래의 환상이나 막연한 제안이 아닙니다. 실제이며 수면 전문가로서 제 진료실에서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수년에 걸쳐 저는 취침 시간 조정이라는 간단한 변화로 삶이 변화된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일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렸습니다. 수면 타이밍을 최적화하는 것이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자주 간과되는 변화 중 하나라는 것을 주저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클리닉에서는 이 변화가 미친 놀라운 영향을 목격했으며 오늘은 제 경력 전반에 걸쳐 목격한 깊고도 심오한 이점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1000명 이상의 노인 환자들의 수면 패턴과 건강 데이터를 추적했으며 그 결과는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발견 중 하나는 심장 건강 분야였습니다.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최적의 취침 시간을 채택한 노인들은 심혈관 문제에서 무려 45%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45%입니다. 이는 작은 미미한 변화가 아니라 그들의 심장 건강에서 상당한 개선이었습니다. 고혈압, 불규칙한 심장 박동, 그리고 노화와 함께 오는 일반적인 허약함으로 고생하던 많은 환자들이 놀라운 진전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 수치가 개선되었으며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이 급상승했습니다. 의사로서 심각한 건강 문제로 고생하던 환자가 안정성을 찾고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한때 강력한 약물이나 심지어 수술이 필요할 뻔했던 많은 환자들이
물론 심장 전문의의 지도해 약물을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끊을 수 있게 된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아름다움은 비싸거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단순히 올바른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결과가 그 자체로 증명합니다. 하지만 잘 조정된 수면 일정의 혜택은 심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수년에 걸쳐 인지 기능에서도 놀라운 개선을 보았습니다. 제가 목격한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기억력 향상입니다. 제 클리닉에서 실시한 인지 평가에서 수면 일정을 조정한 환자들은 기억 기능이 32%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작은 무의미한 개선이 아니라 환자들의 삶의 질에 깊은 영향을 미친 중요한 측정 가능한 개선입니다. 기억력 상실에 깊이 걱정하던 많은 이들이 더 현재에 집중하고 주변 환경에 더 잘 반응하며 더 몰입하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독서, 퍼즐 풀기, 친구 및 가족과의 대화 같은 단순한 즐거움을 다시 발견하는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한때 손에서 놓치고 있던 즐거움들입니다. 이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시고 이 교훈들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둘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셔서 여전히 저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작년에 제 클리닉에 오신 70 중반의 사랑스러운 부부 톰슨 씨 부부를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시작한 기억력 상실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톰슨 부인은 자주 매일 복용해야 할 약을 잊어버렸고 톰슨 씨는 몇 분 전에 나눈 대화를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이러한 서서히 진행되는 쇠퇴를 보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었고 그들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밤 9시 반에 일관된 취침 시간을 지키기 시작한 지 단 3달 만에 변화는 기적적이었습니다. 톰슨 부인은 더 이상 자녀들에게 약 복용에 대한 알림 전화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그녀는 자신의 약 복용 일정을 스스로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로스워드 퍼즐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톰슨 씨는 갑자기 더 명확한 사고로 퍼즐을 쉽게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속 약속에서 톰슨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안개가 거친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깊이 울렸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혼란스럽고 길을 잃은 느낌에서 인지 기능을 회복하는 환자를 보는 것은 제가 의사가 된 이유입니다. 이처럼 단순한 수면 시간 변화의 힘은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감동적인 것은 최적의 수면 타이밍이 정서적 웰빙에 미치는 깊은 영향입니다. 제 일에서 가장 보람 있는 측면 중 하나는 환자들의 정서적 건강이 극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며 증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우리 클리닉에서는 일관된 취침 시간을 지킨 환자들 중 불안과 우울증 증상이 58% 감소한 것을 문서화했습니다. 그들의 정서 상태의 변화는 단순한 일시적인 느낌이 아니라 그들의 관계, 삶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 심지어 신체 건강까지 개선된 장기적인 변화입니다.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더 나아지기 시작하면 신체 건강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2024년에 발표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최근 연구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들의 획기적인 연구는 수면 타이밍이 특히 인지 저하와 기분 장애에 기여하는 뇌 독소를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뇌의 청소 시스템은 수면 중에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며 특히 밤 초기에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이는 단순히 수면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뇌가 유해한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게 하여 인지 기능과 기분을 개선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울증과 불안 같은 상태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상상해 보세요. 마치 그들의 마음이 필요한 해독을 받고 있는 것처럼 결과가 그 자체로 증명됩니다. 게다가 대사 건강과 관련된 흥미로운 발견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속 포도당 모니터링을 사용하여 환자들의 혈당 수치를 추적해 왔으며 그 결과는 혁신적입니다. 취침 시간을 앞당긴 환자들은 밤새 그리고 다음 날까지 더 안정적인 혈당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는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0년 넘게 당뇨병을 알아온 제 오랜 환자 중 한 명은 혈당 수치가 크게 개선되어 내분비약자가 인슐린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변동이 심한 포도당 수치로 고생하던 환자가 더 안정적인 수치를 달성하는 것을 보는 것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이는 단순히 순간적으로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 결과를 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만드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는 장기적인 영향일 것입니다. 단순히 내일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뇌와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같은 존스 홉킨스 연구는 최적의 수면 일정을 유지하는 것이 알츠하이머 증상의 발병을 몇 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상상해보세요. 단순한 수면 루틴 조정이 기억력, 인지 기능, 정서적 웰빙을 생각보다 더 오래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지식은 저에게 희망을 줍니다.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노화의 특정 측면에 대해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수면 방식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우리는 노화를 멈출 수 없지만 더 나은 방식으로 나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노화의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면 일정을 최적화하는 것과 같은 우리의 습관에 대한 작은 일관된 변화가 우리의 건강 궤적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면 시간 조정의 이 점은 단 몇 주 만에 나타나기 시작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느꼈던 환자들이 삶을 변화시키는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영감을 주며 우리는 항상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놀라운 혜택을 직접 누릴 수 있도록 수면 일정을 조정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더 나은 수면, 더 나은 건강, 더 나은 삶을 향한 첫걸음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환자들의 변화를 돌아볼 때 한 가지 두드러지는 점은 좋은 수면이 신체적 정서적 웰빙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입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든 많은 환자들이 수년간 나쁜 수면으로 고생해왔고 그들이 단 2주 만에 편안하고 회복적인 수면을 이루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제 진료에서 가장 보람 있는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양질의 수면을 통해 누군가가 에너지, 기분,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은 예전처럼 쉽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변하고 우리의 일상은 변하며 때로는 수면이 더 엘루시브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깨달은 것은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수면을 최적화하고 그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면은 양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질에 관한 것입니다. 몇 가지 작은 일관된 변화가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오늘 여러분과 그것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주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팁은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일관된 취침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황금 시간대는 단순한 무작위 추천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졸릴 때와 깨어 있을 때를 조절하는 자연적인 일주기 리듬, 즉 내부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잠자리에 들면 우리는 몸이 그 리듬에 맞춰 조화를 이루도록 도와주며 이제는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는 특히 노인들에게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일주기 리듬이 종종 변해 잠들고 잠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취침 시간을 이 자연 주기에 맞추면 더 깊고 편안한 수면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깨어있는 습관이 있던 환자들이 단순히 취침 시간을 조정한 후 얼마나 더 나아진 느낌을 받았는지에 놀랐습니다. 삶의 분주함에 휩싸여 수면의 중요성을 잊기 쉽지만 꾸준한 수면 일정을 만드는 것은 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에게 가장 큰 놀라움 중 하나는 저녁 습관이 수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페인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몸에 얼마나 오래 남아있을 수 있는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약 6시간으로 오후에 마신 커피나 차가 오래도록 몸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노인들에게는 이 효과가 더욱 두드러져 수면 패턴을 몇 시간 동안 방해할 수 있습니다. 커피, 차, 탄산음료, 초콜릿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취침 최소 3시간 전에는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취침 시간에 너무 가까운 시각에 무거운 식사를 하면 불편하고 뒤척이게 될 수 있습니다. 저녁 늦게 큰 양의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면 몸이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므로 수면에 필요한 이완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대신 소화가 쉬운 음식에 중점을 두어 가벼운 저녁 식사를 시도해보세요. 작은 과일 한 조각이나 견과류 한 줌 같은 가벼운 간식이 잠자기 전에 필요하다면 가장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큰 식사를 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몸이 방해받지 않고 쉬고 회복할 기회를 줄 때 몸이 고마워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시고 이 교훈들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셋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셔서 여전히 저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작지만 매우 효과적인 또 다른 팁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세요. 특히 화면과 천장 조명에서 나오는 푸른빛은 뇌에 아직 낮이라는 신호를 보내어 깨어있게 만듭니다. 이는 이미 깨어있음에서 수면으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노인들에게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저녁에는 부드럽고 따뜻한 조명을 사용하여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하세요.
이는 조명의 밝기를 낮추거나 따뜻한 색조의 전구가 있는 램프를 사용하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저녁 6시나 7시쯤에 조명을 어둡게 하여 몸이 자연스럽게 진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라고 제안합니다. 작은 변화일 수 있지만 휴식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데 미치는 영향은 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뇌에 밤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어 자연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방출하도록 도와주어 몸이 휴식을 취할 준비를 하게 합니다. 밤의 루틴에 가장 강력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완 활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스트레스와 산만함에 빠지기 쉽지만 몇 분만이라도 긴장을 풀면 수면의 질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일부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가 근육 긴장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좋은 책을 읽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듣거나 심호흡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차분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거나 일이나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깊은 대화와 같이 정신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은 피하세요.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쯤에 이완 루틴을 시작하여 하루의 요구에서 평화롭고 편안한 상태로 전환할 시간을 주라고 권합니다. 이러한 조용한 순간은 수면뿐만 아니라 정신적 명료함과 정서적 평화에도 매우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팁은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30분에서 60분 전에는 화면, 특히 전화기와 컴퓨터를 피하세요. 오늘날의 세상에서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거나 늦은 밤 쇼를 보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은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에 매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화면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 얼마나 더 잘 잘 수 있었는지에 놀라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연결을 끊는 것이 쉽지 않지만 취침 전 1시간을 화면 없이 보내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전화기를 스크롤하거나 TV를 보는 대신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거나 따뜻한 허브차를 즐겨보세요. 화면에서 벗어남으로써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수면 팁이 많은 제 환자들처럼 여러분에게도 가치 있고 통찰력 있게 다가갔기를 바랍니다. 수면은 종종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사실 우리의 건강과 웰빙의 기초입니다. 밤의 루틴에 작은 변화를 줌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수준의 활력과 에너지를 열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최상의 상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영상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시도해보고 싶은 팁이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실천할 계획인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의 수면과 전반적인 삶의 질을 어떻게 개선하는지 기대됩니다. 이 영상을 즐기셨고 팁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실용적인 팁을 얻기 위해 저희 유튜브 채널을 좋아요, 공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